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이 어깨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 부위에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어깨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한국인에게는 무릎 관절, 고관절과는 달리 비교적 흔하진 않지만 많이 쓰게 되면 어깨 역시 퇴행성 골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관절 부위 뼈의 표면에는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매끈한 관절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어깨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 매끈한 그 연골 부위가 닳게 되면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표면이 거칠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점점 연골 밑에 뼈도 망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골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재생이 잘 안 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고 닳아버린 연골은 예전 정상의 연골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좌측 사진은 건강한 어깨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날개뼈의 이 관절화 부위와 이 위팔뼈의 머리가 이 어깨 관절 부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 관절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관절 면도 매끈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차이가 좀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어깨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관절 부위에 이 정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런 골극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 면 자체가 이렇게 하얗게 경화가 되고 딱딱해지게 되는 이 경화 소견이 보이고 이 관절의 간격 자체도 이 정상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그리고 골절이나 탈구 등 외상에 의한 합병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진행된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골괴사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는 외상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수술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50대 이후에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도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전근개 힘줄 완전 파열의 경우에 방치하게 되면 파열의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고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와 함께 어깨에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전 회전근개 파열편에서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파열 시에는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깨의 불안정성, 습관성 탈구의 경우인데요. 습관성 탈구의 경우에 반복적인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 등 관절 내부의 주요 구조물이 미세 손상을 받게 되고 골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습관성 탈구가 역시 젊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골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어깨 퇴행성 골관절염의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고 신체 검진에서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활동에 의해서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또한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운동의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움직일 때 딱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마찰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통증과 운동 제한을 보이는 환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 간격의 감소, 골극,
그리고 관절면이 불규칙해지고 딱딱하게 경화되는 소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CT를 통해서 관절면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MRI 같은 경우는 주위 연부조직 상태, 그리고 미세골절 여부 등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사진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형적인 골 관절염의 소견이고요. 이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가운데 사진과 비교하면 이 윗팔뼈의 이 머리 부분이 위에 날개뼈의 견봉이라는 부분과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과 비교하면 확실히 이 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윗팔뼈 위에 존재하는 이 회전근개가 광범위 파열이 되면서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이고요. 회전근개 파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도 역시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 일단 활동 조절 그리고 사용 정도를 조절하면서 어깨를 아껴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통증이 별로 없으시다면 활동 조절과 함께 관절 스트레칭이나 근육 강화 운동 등을 통해서 조절을 해 나가시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을 이용한 통증 조절,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관절 강내에 주사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관절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 술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고 운동 제한이 적은 초기 골 관절염에서는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을 세척해주고 그 활액막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변연 절제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연골 손상이 심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위에 그림과 같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이 줄고 어느 정도 운동 범위를 회복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편해지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제 어깨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수술의 감염, 치환물 주위 골절이라든지 관절 치환물의 해리, 이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퇴행성 골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깨의 경우는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퇴행성이라는 이름과 같이 반복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 어깨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도 어깨 관절 주변의 외상, 이런 외상에 의해서 기계적 자극이 반복되게 되면 외상 후 관절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습관성 탈구로 인한 관절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이후로 비정상적인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2차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하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퇴행성 골 관절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동작이나 관절 가동 범위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항상 안전하게 생활하셔서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깨 근육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적절한 유연성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평상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